그래서 사요 봐요. 어? 그러니까 6억이 이거 알겠는데 그 사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 네.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상승이라는 거야, 하락이라는 거야. 아, 떨어지긴 했는데. 아, 진짜 모르겠어. 진짜. 안녕하세요. 네? 고민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왜요? 얘기해봐요, 한번. 아이, 노바님. 하락장이 직장한테 기회라는데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락장은 직장에도 엄청 기회예요, 나나님. 1억 모으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지금같이 되게 안 좋은 시기를 잘 투자하면 충분히 5억에서 10억은 벌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잘 잡아야 돼, 이 하락장이라는 것들을. 근데 여전히 너무 비싸던데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있어. 내가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내 월급이 168만 원이었거든? 네. 근데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억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계산해보니까 168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지 4억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파트 가격은 비쌌어.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 생각했거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네. 사촌현상 때. 근데 내가 한 20년 동안 보면서 아파트 가격이 그 배로 헬스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럼 저 어떡해요? 전 월급밖에 없는데 못 사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나도 처음에 그런 생각 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을 되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더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5억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아. 네. 근데 그렇지 않아. 왜냐면 5억에서 전세금이 4억이면은 1억 정도 있어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1억도 되게 큰 돈이잖아. 네. 사회 초년생한테. 그 1억 말고도 되게 소액으로 할 수가 있어. 지방이나 이런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도 사실 할 수가 있거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돼. 이걸 레버리지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되게 잘 써. 그러니까 나나님도 이걸 레버리지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떤 걸 사야 돼요? 어떤 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은 내가 나나님이 되게 복잡하니까 3가지만 얘기해 줄게, 나나님. 첫 번째는 나나님, 가치가 있는 걸 사야 돼. 가치? 어. 가치가 있다는 게 뭐죠? 가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곳. 수요. 직장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서울? 서울도 가치가 있는 곳 중에 하나야. 아니면은 직장이 많은 뭐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도, 이런 데도, 또 지방에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부산이나 대구나 네. 큰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 네. 그런데도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일단 정고점 대비 30% 정도 빠진 아파트를 사면 돼. 정고점, 지난 상승장 가격. 그치. 지난 최고점 대비 30%.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싼 가격이라고 말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이번 하락장에 산다 하면은 최소한 5년 정도는 가져갈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내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을 투자를 도와줬는데 그분들이 투자에 되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매도해. 충분히 잘 산데도 불구하고 빨리 매도해. 그래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부동산 고수들도 얘가 언제 오르는지 몰라. 근데 수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가격이 올라가 있더라고. 근데 5년 사이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치. 떨어질 수 있지, 그지, 나나님. 네. 그런 말 하잖아, 나나님.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네. 그죠? 내가 나나님한테 마이너스 30%에 사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30%에 산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무릎 이하라는 얘기거든? 무릎 이하에는 없나? 있죠. 발 있잖아, 발. 네. 발. 또, 이 발 밑에 또 뭐 있어? 지하 있죠, 지하. 지하까지 빠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40%, 50% 갈 수도 있어. 근데 부동산 주식처럼 막 7, 80%안 빠져. 진짜 최악으로 빠져야지 40%, 50%거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40%, 50% 됐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내가 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5년 동안. 그치, 5년 동안 기다려야지. 그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가격은 회복돼 있고 산 가격도 더 올라가게 될 거야. 이거 부동산 약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면은 지금 사서 내가 손실 보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더 걱정되는 거는 5년 뒤에 이미 다 오른 다음에 나나님이 그때 너가 난 집사면 안 돼요. 난 그게 더 걱정돼. 왜냐면 이런 시기는 또 오지 않거든. 하락장이라는 게 한 번 놓치면은 걷잡을 수 올라가. 집값이 지난번 많이 올라갔던 거는 매매가가 3배가 올라갔어. 지금 마나님은 지금 10% 20% 떠지고 걱정하지. 근데 이게 3배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300% 올라갔다고 하면은 사실 1, 20%는 좀 견딜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5년을 얘기한 거야.
아니 너바님 어떻게 하다가 부동산 공부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은 나도 예전에 내가 회사 생활 나는 처음 할 때 네. 내가 이제 인사총무일을 했어. 그때 내가 약간 비서처럼 지사장님을 되게 잘 모셨거든. 나중에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실 때가 됐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나는 너무 쇼킹한 거야. 임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임원이시고 그 당시에 연봉 1억이 넘으셨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 보고 너무 좀 약간 충격이어서 그냥 직장 생활만 해서는 내가 나도 노후 준비가 될까?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주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몰래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 몰래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부동산 투자하게 된 거야. 주식은 안 하셨어요? 했지. 하셨어요? 했는데 첫 해 마이너스 50%난 거야. 50%요? 나란히도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50%가 나가지고 약간 되게 화들짝 놀랐어. 화들짝 놀랐고, 그리고 나한테는 좀 주식이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좀, 그래도 선배들 중에 좀 약간 잘 사는 부자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분들이 다 부동산 돈 벌었더라고. 거의 한 80% 이상이. 그래서 이 부동산이 더 월급쟁이한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게 된 거야. 근데 월급이 적으셨잖아요. 월급이 적었지. 근데 부동산은 좀 큰 돈 들어가잖아요. 사실 나는 똑같이 먹었거든? 그 부자인 선배들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똑같이 밥 먹어서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매매하고 전세를 빼면은 1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어. 100만 원이요? 나나님처럼 한 번도 이제 부동산도 안 가보고, 한 번도 이제 임장 안 해본 분들은 네. 이제 아마, 이런 게 가능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찾아보면 있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아. 되게 소액으로. 100만 원이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100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은 안 돼. 물가가 올라서 100만 원 지금도 안 되고,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돼. 왜냐면 내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때 내가 1000만 원 갖고 투자해가지고,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 수익 난 게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물가가 올라서 지금은 좀 더 투자금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부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되게 큰 돈이 들어간다? 소액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잘 모르는 말이야. 근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안 좋은 거 살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싸고. 맞아. 나도 사실은 너무 소액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되게 실패를 많이 했거든? 손실을 많이 봤어. 그래서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충분히 좋은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거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려면. 마찬가지잖아. 근데요, 너바님, 제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100억은 꿈도 안 꾸고, 10억 정도? 아니, 그냥 강남에 내 집 한 채? 이렇게 조그만 걸로. 요 정도 수준의 꿈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꼭 그렇게 제 얘기는 아니라는 사람은 제 얘기는 그 사람 아니고. 얘기더라고. 제 얘기는 아니고. 근데 사실 나나님이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아닌데, 네. 10억이라는 돈 있잖아. 나나님이 월 300만 원씩 쓴다 치면은 10억을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아? 27년 쓸 수 있어. 27년? 근데 이 얘기를 다시 되돌아보면 뭐냐면 나나님이 월 300만 원씩 돈을 모아야지 월 300만 원 돈 모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래도 27년이 걸린 돈이야.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너무 큰 돈이네. 너무 큰 돈이지. 그래서 나나님이 이게 큰 돈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 강남에 작은 집 한 채 갖고 싶다는 그런 얘기 많잖아. 그것도 강남에 작은 집 한 채 하나도 자산으로 따지면은 거의 상위 10% 안에 드는 거야. 전 안 되는 건가요? 그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나나님이 되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나나님이 급여를 모아야 돼. 나나님 한 달에 얼마나 모아요? 80만 원이요. 80만 원? 그러면 1년에 뭐 약 한 1000만 원 모으는 거네. 그치?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복리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 복리 투자? 단리는 이런 거야. 내가 1000만 원 모으는데 10년 모아도 1억이네. 네. 그 돈으로 뭐 내가 서울 전세도 얻기 힘들고 내가 돈 모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 하는 거. 그게 단리 투자야.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복리로 투자를 해. 그 예를 들면은 나나님이 지금 3천만 원 정도 갖고 있는데 매년 저축액 1000만 원 돼요. 네. 연수익률 20%가 난다고 하면은 4,600이 돼. 이렇게 계속 복리가 쌓이면 나나님이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 10억이 돼.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리지. 줄일 수 있어.
어떡해요? 더 많이 모으면 나라님이 훨씬 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근데 그래도 기네요. 더 모은다고 해도. 근데 나나님,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돈도 1,000만 원 모으다가 더 크게 모으려면은 막 아껴 살아야 되고, 투자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되게 힘들지도 몰라. 근데 28살 정도 투자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되게 좀 여유로워진 시기가 33살, 4살 때였거든? 5년, 6년 됐을 때. 내가 보니까 35년 정도를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그 5년 조금 고생하는 게 훨씬 더 고통이 덜 하더라고. 제가 28이에요. 아, 그래? 저 지금 따로. 그 예전에 나랑 얘기한 거 똑같네. 네. 그러면 그 20% 수익 나는 복리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너무 궁금해요. 연 20%랑 10억 정도 모으는 거랑 이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길일까요? 아닐까요? 완전 바꿀 것 같아요.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거든? 그 인생을 바꾸는 방법, 자기만의 세계를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 네. 그러려면은 3가지의 방법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부자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 서초 이런 데. 나나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때? 거기 사는 게 꿈이에요. 아, 꿈이지. 네. 당장은 어렵지. 그러면 두 번째로 나나님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시간을 바꿔야 돼. 시간? 내 거주지를 못 바꾸면 시간부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시간도 있고, 잠자는 시간도 있고, 뭐 개인으로 뭐 취미 갖는 시간도 있잖아. 이 시간에서 하루에 1시간은 투자 공부하는 시간 갖는 게 되게 중요해. 하루 한 시간. 그러니까 복리로 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복리 투자를 한다는 거는 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 투자하는 거야. 나한테. 내 부가가치를 높이는. 당장은 되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내 연수익률을 20% 이상 높일 수 있는. 네. 나나님이 매년 연봉을 20%씩 올릴 수 있어? 아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투자 수익률로 20% 이상 올 수 있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시간을 달리 쓰는 게 되게 중요해. 가장 먼저 했던 게 책이었던 것 같아. 하루에 그때 당시에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2시간씩 걸렸어. 그래서 내가 책을 읽었고 나중에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 두 번째로 내가 했던 거가 강의를 들었던 거야.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 부자된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강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나란이랑 비슷하게 20대에 투자를 시작해서 10억을 버신 분들 있잖아. 월부에 많이. 그런 분들한테 듣다 보면은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나나님도 그렇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거야. 그럼 강의에서는 뭘 배워요? 일단은 다른 사람 강의는 잘 모르겠고 내가 강의하는 열반스쿨 기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법을 배워.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배우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사서 손실 보지 않는 법을 배워. 세 번째는 내가 아까 말한 연 20% 이상 수익 내는 법을 열반스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 내가 거기서 투자 원칙과 기준들을 알려주거든. 네. 내가 하는 그대로 다 알려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제자들이 이 기준에 따라 투자하면서 다 연 20% 이상 수익을 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 그런 말이 있거든. 내가 자주 만나는 5사람의 평균이 나라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조금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부자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 세 가지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 특히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니까 힘들다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제 주변 부자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부자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월보닷컴 있잖아. 월보닷컴에 보면은 실전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런 글들을 볼 수가 있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알 수가 있거든. 두 번째는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은 네. 거기서 조를 짜줘. 좀 더 내가 투자를 먼저 한 선배들이나 함께 부자가 되려는 사람 같이 만날 수 있어. 사실은 코코드리님하고 너나님도 강의를 통해서 날 만난 거야.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부자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보면 부동산 현장이다, 발품 팔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어디 나가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 생각하면 부동산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사실은 나도 나나님 마음 되게 공감해. 왜냐면 나도 나나님 좀 내성적이잖아. 네. 그래서 부끄러워서 부동산에 문 열고 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초반에 나도 사실 부동산 갔는데 사장님이 갔을 때마다 나한테 문전박대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때 28이었거든. 되게 어리고 돈이 지금 없을 것 같고. 돈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나한테 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혼자 임장 가지 않고 같이 임장 갔어. 운동 혼자 가는 거랑 누구랑 약속해서 가는 거랑 누가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같이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임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보가 혼자 하기 힘든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이 하는 그런 환경들을 좀 갖는 게 되게 중요해. 강의할 때 조를 짜주잖아. 네. 그 조하고 같이 임장을 가면은 조금은 나아. 부사장님들한테 무슨 얘기할지도 모를 거야. 근데 둘이 같이 얘기하면은 아 부동산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또 집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구나를 잘 배울 수 있거든. 그래서 나나님이 아마 만약 혼자 그게 어렵다면은 같이 가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야. 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너바나님처럼 기회를 제가 잡을 수 있을까? 공부한다고? 우리 큰애가 15살이거든. 둘째가 10살이야. 걔네는 부자 될 계획 없을까? 있죠. 워런 버핏은 이제 거의 100살 가게 되셨잖아. 난 45이거든. 그럼 워런 버핏은 부자 될 기회가 있었고 나는 기회가 없었을까? 사실 그 기회라는 거는 늘 있다 생각해. 다만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의 내공.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좋은 투자 시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걸 많이 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봐온 부자들은 좋은 투자 시기에 시작한 건 중요하지 않았어. 그 투자자가 얼마의 수익률 퍼센트를 낼 수 있냐. 아까 말한 연 20%가 쉽지 않은 수익률이거든. 되게 어려운 수익률이야. 근데 나는 누구나 투자 공부를 오래 하고 꾸준히 한다고 하면은 연 20% 정도는 누구나 낼 수 있는 수익률을 생각해. 투자 시기가 내가 뭐 늦었다.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맞지 않아. 근데 저는 종잣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나도 1,500만 원 시작했거든. 그 돈이 너무 없는데 이걸 한번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나한테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 네. 아무래도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정말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매물을 살 때마다 100개의 물건을 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사고 이런 식으로 했어. 100개요? 그렇게 하니까 실패 안 했을 것 같잖아. 네. 근데도 실패를 많이 했어. 내가 그 뒤에 깨달은 건 이거였던 것 같아. 야구 프로 선수가 던지는 공을 아마추어인 내가 한 번에 홈런을 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런 욕심을 냈던 것 같아. 내가 한 번에 투자를 해서 1억, 2억, 3억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마추어는 그냥 그 배트에 공만 맞춰도 너무 잘하는 거거든. 계속해서 그런 타석에 서가지고 안타를 치다 보니까 나도 처음에는 막 실패를 많이 했는데 점점 더 타율이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내가 최근 한 10년간에는 한 번도 투자를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나나님 말한 것처럼 되게 한 방에 잘 되고 싶고 또 한 번에 성공하고 싶지만 사실은 투자하면서 실패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 실패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타율이 높아진다는 거,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나를 괴롭힌 질문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월부 유튜브 진행도 하고 팟캐스트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은 부자분들을 만났잖아. 근데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못 가지는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믿음이야. 그 믿음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스스로 믿어야 돼.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사실 투자 공부하는 거가 재테크 공부하는 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성실하게 보내는 거, 그것들이 결국 부자를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나나님도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훨씬 더 잘 될 거야. 좋은 시기고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될 수 있어. 그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나라고 왜 안 돼? 저 사람들도 했는데 나라고 왜 안 돼? 처음에는 나이님도 나도 되게 보잘것 없었거든. 168만 원에 철형문화 가진 사람이 잘난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내가 잘 될 거라는 꿈, 그리고 그 꿈을 믿었다는 거, 그리고 지켰다는 거. 그러면 잘 될 수 있어. 근데 너무 나나님이 저건 내 얘기 아니야, 너무 먼 얘기야, 난 저렇게 될 수 없어 라고 결심하는 순간 될 수 없어. 근데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믿음에서 그 믿음을 키워가면
난 아니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생각해. 아까 말한 10억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